에어컨이 멈췄다고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좁은 음식점 안으로 스며들었다. 윤정이는 가스불을 줄이며 문 쪽을 돌아봤다. 문간에 서 있는 남자는 낡은 청작업복 차림이었다. 한 손에는 무거운 공구 가방, 다른 손엔 땀에 젖은 수건을 쥐고 있었다. 햇빛에 그을린 피부와 단정히 넘긴 머리, 그러나 어딘가 우아한 기품이 묻어나는 사람. 윤정이는 그를 그냥 동네 수리공쯤으로 여겼다. 아침부터 더운데 고생 많으시네요. 그녀는 물 한 잔을 내밀며 말했다. 에어컨이 요즘 자꾸 꺼져요. 나이 먹은 건 나보다 저 기계가 먼저네요.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이 기계도 손길이 닿으면 다시 숨을 쉬죠. 사람도 그렇고요. 그는 천천히 사다리를 펼치고 낡은 에어컨 덮개를 열었다. 조심스레 먼지를 닦는 손놀림이 의외로 섬세했다. 윤정이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수리공인데 손이 참 곱네. 한쪽 벽엔 오래된 메뉴판이 걸려 있었다. 칼국수 6,000원, 보리밥 7,000원, 수육 15,000원. 음식점은 작았지만 정갈했다. 반찬 하나에도 정이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매일같이 이곳에서 사람들의 밥상을 차리며 살았던 윤정이의 세월이 그릇마다 배어 있었다. 한참을 기계 속을 들여다보던 남자가 고개를 돌렸다. 사장님, 이거 오래 버텼네요. 부품이 다 닳았어요. 고칠 수 있을까요? 사람 마음처럼요. 닳아도 버티려면 방법이 있죠. 그의 말투는 수리공답지 않았다. 한 단어, 한 숨결마다 묘하게 품위가 스며 있었다. 윤정이는 그가 내미는 견적서를 받아들고 빙긋 웃었다. 이런 덥고 힘든 날엔 돈보다 고마움이 먼저예요. 국수라도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괜찮습니다. 일 끝나면 그냥. 이 동네에선 일꾼이 밥 굶고 가면 복이 달아난다고요. 그 말에 남자는 결국 자리에 앉았다. 윤정이는 뚝배기에 국수를 담고 정성스레 고명을 얹었다. 식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를 때 좁은 가게 안엔 고소한 육수 냄새가 가득 번졌다. 남자는 조심스레 젓가락을 들었다. 서툴고 느린 손놀림이었다. 윤정이는 그 모습을 보며 살짝 웃음을 터뜨렸다. 젓가락질이 많이 서투시네요. 하도 오랜만에 집밥 같은 걸 먹어서요. 그 말에 윤정이의 표정이 잠시 멈췄다. 그녀는 말없이 단무지를 옮기며 대답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밥 한 그릇 같이 먹을 사람, 그게 제일 그립죠. 남자는 잠시 젓가락을 멈췄다. 가게 밖으로 여름 햇살이 스며들며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그 따뜻한 미소, 손끝의 다정함, 그리고 한 그릇의 국수. 그 어떤 값비싼 식사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문득 생각했다. 이런 온기를 잊고 살았구나. 식사가 끝나자 윤정이가 계산서를 내밀었다. 그는 카드를 꺼내다 잠시 멈췄다. 회장 명의가 새겨진 카드를 사용할 수 없었다. 대신 손바닥에 구겨진 현금을 건넸다. 거스름돈은 괜찮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에 불이 꺼지고도 한참을 윤정이는 창문을 닫지 못했다. 에어컨은 시원하게 돌아가고 벽식의 초침이 느리게 흘렀다. 그녀는 괜히 미소를 지었다. 참 괜찮은 분이었네. 그 시각 골목 모퉁이를 돌아 나오는 강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수십 년 동안 회의실의 냉기 속에서만 살던 그였다. 그런데 오늘 낡은 음식점의 뜨거운 공기 속에서 오히려 살아있음을 느꼈다. 이 사람은 돈보다 마음을 먼저 내주는 사람이구나. 그는 다시 한번 그 가게의 간판을 바라봤다. 정의분식. 오래된 간판 위로 바람이 스쳤다. 그 순간 강준호의 마음 어딘가에서 고장나 있던 에어컨이
다시 조용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오후 정의분식의 문이 다시 열렸다. 강준호는 공구 가방을 어깨에 메고 들어섰다. 윤정이는 잠시 놀란 듯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다. 어머, 어제 고쳐주신 분이잖아요. 어쩐 일로 또 오셨어요? 부품을 새 걸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어제는 임시로만 살려놨거든요. 윤정이는 손에 묻은 밀가루를 털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고, 덕분에 어제 손님들 다 시원하게 먹었어요. 마실 거라도 한 잔 드릴까요? 그녀는 주전자에서 막 끓인 보리차를 따라 그의 앞에 놓았다. 잔 위로 피어오르는 김이 가게 안의 공기를 부드럽게 데웠다. 그는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며 시계를 흘끗 봤다. 몇십억짜리 계약 회의가 열릴 시간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 가지 않았다. 대신 이 낡은 음식점 소금기 섞인 공기와 사람 냄새 속에서 이상한 평화를 느끼고 있었다. 혼자 운영하세요? 예, 아들은 결혼해서 나갔고요. 뭐, 이젠 손에 익어서 괜찮아요. 힘든 것도 다 습관이 되더라고요. 아드님은 뭐 하세요? 중소기업 다녀요. 지금은 처가댁에 들어가서 살아요. 거기 집안이 좀 워낙 깐깐해서요. 그녀는 말을 아꼈다. 하지만 강준호는 눈빛 하나로 그 안의 서러움을 읽었다. 그래도 아들 덕에 이제 혼자 외롭지는 않으시겠네요. 글쎄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엔 수많은 세월의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강준호는 공구 가방을 열었다. 낡은 공구들이 그의 손끝에서 부딪혀 딸깍거렸다. 한때 수백억짜리 서류를 다루던 손이 이제는 먼지 낀 나사를 조이고 있었다. 윤정이는 그런 그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원래 다른 일 하셨던 거 아니에요? 왜요? 손이 참 곱고 말투가 좀 다르세요. 강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냥 세월이 사람을 닮게 만들죠. 저도 예전엔 손이 거칠었어요. 그녀는 그 말에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부엌으로 들어가 냄비를 올렸다. 일 끝나면 점심 드시고 가세요. 오늘은 들깨 칼국수예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필요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그 말에 강준호는 순간 말을 잃었다. 필요가 아닌 마음. 그 단어가 낯설었다. 그의 세상에서는 모든 게 계산으로 움직였고 사람의 정은 언제나 조건이 따랐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유 없이 따뜻했다. 칼국수 냄새가 가게 안을 감쌌다. 윤정이는 앞치마로 땀을 닦으며 말했다. 요즘 손님이 줄었어요. 그래도 단골 몇 분이 찾아주시니까 버티죠. 가끔 와서 에어컨만 봐주셔도 고마워요. 그럼 자주 와야겠네요. 네. 뭐라고요? 에어컨이 오래돼서요. 수시로 점검해야 오래 버팁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슬며시 웃었다. 윤정이는 그 웃음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식탁에 놓인 국수는 소박했다. 파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뽀얀 국물이 고소하게 끓었다. 그녀는 그의 그릇에 젓가락을 올려주며 말했다. 맛없으면 솔직히 말하세요. 제가 좀 짜게 하는 버릇이 있어서 짭짤해야 기억에 남죠. 그의 대답에 윤정이는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은 가게 안의 공기마저 환하게 만들었다. 그날 그는 알았다. 그녀의 음식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는 식탁 위에 놓인 낡은 공구 가방을 바라봤다. 그 속엔 철로 만든 공구가 아닌 오래된 외로움이 들어있는 듯했다.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는 그를 윤정이가 배웅했다. 날도 더운데 조심히 가세요. 다음에도 고장나면 바로 연락 주세요. 에어컨이요? 그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마음이요. 그 말에 윤정이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문이 닫히고 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천천히 가게 안으로 돌아가며 속삭였다. 참 이상한 사람이야. 가게 밖 골목 끝에서 강준호는 잠시 뒤돌아봤다. 그녀가 내다보는 창가의 커튼 사이로 조용히 흔들리는 그림자가 보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마음속에 한마디를 새겼다. 이 사람 곁에 있고 싶다. 그날 이후 강준호는 주말마다 정의분식을 찾았다. 공구 가방은 여전히 손에 들려 있었지만 그 안엔 더 이상 공구가 들어있지 않았다. 이제 그는 에어컨을 고치러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을 고치러 가고 있었다. 아이고, 수리공님 오셨네요. 이번엔 또 뭐가 고장났어요? 윤정이가 웃으며 물었다. 글쎄요. 이번엔 에어컨이 아니라 밥이 고장 난 것 같아요. 밥이요? 사람 마음이 허하면 밥맛도 없어지잖아요. 그 말에 윤정이는 피식 웃었다. 그는 매번 이상한 말을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 듣기 싫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말들이 하루 중 유일하게 따뜻한 순간이 되었다. 그날부터 그녀는 그를 이름으로 불렀다. 그럼 선호 씨라고 부를게요. 이름이 참 어울려요. 선호요? 박선호라고 하셨잖아요. 아, 네. 박선호 맞아요. 그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다. 그 이름은 이제 거짓이 아니라 새로운 자신이었다. 가게의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그녀는 손님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넸고 강준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사장님은 모든 손님에게 다 그렇게 친절하세요? 이 동네 사람들 다 힘들게 살잖아요. 밥 한 끼라도 따뜻하게 먹으면 그날 하루는 덜 외롭죠. 그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수천 명의 직원, 수백 번의 미팅.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이런 따뜻함은 없었다. 그녀의 친절은 계산이 아니라 진심이었고 그 진심은 그의 굳은 마음을 천천히 녹이고 있었다. 그날 가게 문을 닫을 무렵 그녀가 물었다. 선호 씨는 결혼 안 하셨어요? 했었어요. 오래전에요. 아, 죄송해요. 괜한 걸 물었네요. 아니에요. 이젠 그 사람보다도 제 자신이 더 낯설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안에 묻힌 외로움은 깊었다. 윤정이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커피 한 잔을 내밀었다.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그녀의 손끝이 잔에 닿는 순간 그는 오랜만에 사람의 체온을 느꼈다. 밤이 내려앉을 무렵 그는 밖으로 나와 조용히 가게 불빛을 바라봤다. 이 여인과 함께 있으면 세상이 단순해진다. 거짓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진실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조금만 더 이 거짓을 이어가자. 진심이 닿을 때까지만. 가게 안에서는 윤정이가 불을 끄며 혼잣말을 했다. 박선호 씨, 참 이상한 사람이야. 근데 참 따뜻해. 바깥에서는 여름바람이 부드럽게 흔들렸고 그 바람 속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새벽 4시, 어둠이 아직 물러가지 않은 시간. 윤정이는 낡은 가방을 메고 시장으로 향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익숙한 냄새와 상인의 목소리가 그녀의 걸음을 재촉했다. 사장님, 오늘은 미나리 좋아요. 향이 아주 진해. 좋아요. 한 단만 주세요. 손에 쥔 미나리 향이 코끝을 스쳤다. 그 향은 그녀의 삶처럼 소박하고 단단했다. 집으로 돌아오면 아직 가게 불도 켜지지 않은 시간. 윤정이는 찬물로 배추를 씻고 육수를 끓였다. 김이 피어오르는 냄비 앞에서 그녀는 무심히 웃었다. 그래, 오늘도 시작이네. 가게 문을 여는 아침 7시.
골목길을 지나던 학생들이 사장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손을 흔들며 말했다. 오늘은 공부보다 밥 잘 챙겨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짧은 말 속에도 온기가 있었다. 점심이 가까워지면 가게는 금세 붐볐다. 건설 노동자, 택시기사, 그리고 이웃 노인들까지. 윤정이는 손이 10개라도 모자랐다. 사장님, 물 좀 더요. 예, 바로요.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렀지만 그녀의 표정은 지치지 않았다. 누군가 식탁 위에 떨어뜨린 젓가락을 주워 올리며 미소를 짓는 모습? 그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다. 그날 오후 가게 문 사이로 익숙한 그림자가 비쳤다. 강준호였다. 오늘도 공구 가방을 들고 어딘가 어색한 미소를 띤 채 서 있었다. 에어컨 점검하러 왔습니다. 윤정이는 웃었다. 또요? 그 에어컨은 이제 선호 씨 손만 보면 멀쩡해지네요. 그럼 다행이죠. 그 대신 오늘은 제가 설거지라도 해드릴까요? 어휴, 그 입으로 그런 소리를 해요? 진심인데요. 그녀는 한참을 웃었다. 그 웃음 속엔 잠시나마 세월이 멈춘 듯한 평화가 있었다. 그는 가게 한쪽 구석에 앉아 윤정이의 일하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다. 그녀의 손끝에서 움직이는 모든 동작이 정성스러웠다. 국수를 퍼담는 손길, 손님에게 내미는 반찬, 계산할 때의 미소. 그는 깨달았다. 돈으로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아직도 사람으로 움직이는 하루가 존재한다는 걸. 선호 씨, 점심 드세요. 그녀가 내민 그릇에는 보리밥과 김치찌개가 담겨 있었다. 이건 서비스예요. 손님이 아니라 친구니까. 그 말 한마디에 강준호의 마음이 흔들렸다. 친구. 누군가 그를 그렇게 부른 게 언제였던가. 그는 젓가락을 쥔 채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감사합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외로움의 균열이 있었다. 해질 무렵 가게 문 앞에서 그녀는 하루 매출을 정리했다. 동전 몇 개, 손때 묻은 계산기, 그리고 노트 한 권. 그녀는 눈을 감고 혼잣말을 했다. 아들 녀석, 오늘도 잘 있겠지. 멀리서 강준호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이 여인은 살아온 세월만큼의 강인함과 그보다 더 깊은 따뜻함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그가 지금껏 쌓아온 부와 권력은 이 한 사람의 하루만큼도 빛나지 않았다. 바람이 불고 윤정이의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그 속에서 강준호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다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비가 내렸다. 가게 앞 골목은 물에 젖은 신문지와 떨어진 나뭇잎이 흩어져 있었다. 윤정이는 문 앞에 고무 매트를 털며 중얼거렸다. 이놈의 비는 꼭 장사 잘 될 때만 내린다니까. 그때 문이 열리고 우산을 접는 소리가 났다. 강준호였다. 어깨에 빗물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한결 편안했다. 비 오는 날은 국수집이 제격이죠. 윤정이는 웃으며 수건을 건넸다. 에어컨도 멀쩡한데 이제 비 오면 비까지 보러 오시나 봐요. 비가 아니라 사장님이 끓이는 육수가 보고 싶어서요. 그녀는 그 말에 잠시 멈췄다. 농담처럼 들렸지만 묘하게 진심이 묻어 있었다. 정말 이상한 분이에요.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사람한테서 이런 말 듣는 게 제일 낯설어요. 그럴수록 더 들어야죠. 사람 사는 게 그런 거니까. 그날은 손님이 드물었다. 윤정이는 창가 쪽 자리에 앉아 그와 나란히 앉았다. 창밖에는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내려오고 따뜻한 김이 잔 위로 피어올랐다. 그녀는 말없이 커피를 저었다가 조심스레 물었다. 선호 씨는 가족이 없어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딸이 하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멀리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내가 만든 거리죠. 일한다고, 책임진다고 그 말을 핑계로 아이의 손을 한 번도 잡아주지 못했어요. 결국 그 아이는 나를 아버지보단 이름 없는 사람으로 기억하겠죠. 그의 시선이 낮아졌다. 말끝에서 쓸쓸한 기운이 흘러나왔다. 윤정이는 잠시 말없이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저도 아들 하나 있어요. 시집가서 사는 게 마음에 걸려요. 늘 괜찮다고 말하지만 그 괜찮음 뒤에는 늘 눈치가 있죠. 며느리로 산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준호는 잠시 커피잔을 내려놓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었다. 그래서 사장님이 그렇게 강한가 봅니다. 강한 게 아니라 버티는 거죠. 안 그러면 무너지니까. 그녀는 작게 웃었다. 그 웃음엔 오랜 세월의 체념과 따뜻함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밖에서는 비가 더 거세졌다. 유리창 너머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산을 붙잡고 뛰어갔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이상하게도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혹은 서로의 상처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윤정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선호 씨는 딸을 아직도 기다리세요? 아니요. 이제는 기다리는 대신 미안함으로 살아가죠. 그럼 언젠가 용서받을 날이 올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미움보다 사랑 쪽으로 기울게 돼 있거든요. 그녀의 말이 강준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닿았다. 지금껏 아무도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다. 누군가 자신의 상처를 위로해주는 느낌이 낯설고 따뜻했다. 그는 창밖의 비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상하네요. 비 오는 날은 늘 차갑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따뜻하네요. 윤정이가 고개를 돌려 미소 지었다. 아마 사람 옆에 있어서 그럴 거예요. 그날 저녁 비가 그친 골목을 걸어나가며 강준호는 생각했다. 이 여인과 함께 있으면 세상이 덜 외롭고 덜 시끄럽다고. 그녀의 말 한마디, 그 따뜻한 눈빛 하나가 그의 오랜 상처를 천천히 덮어주는 듯했다. 주말 오후 윤정이는 장을 보던 손을 멈췄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가 어쩐지 어색했다. 엄마, 이번 주말엔 좀 힘들 것 같아요. 장인어른이 갑자기 모임이 생겼대요. 그래. 그럼 다음에 보자. 짧은 대화였지만 말끝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윤정이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비닐봉지 안에 미나리 향이 허공에 퍼졌다. 민수는 결혼 후 처가댁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 장인은 중소기업을 운영했고 장모와 처제는 같은 집에서 살며 눈치를 주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늘 말끝에 가시를 숨겼다. 장모님이 음식점 하신다면서요? 그래도 그나마 칼국수라 다행이에요. 순댓국이었으면 좀 그랬을 텐데. 식탁 위로 터지는 웃음소리가 민수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그럴 때마다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가 들으셨다면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그 생각에 젓가락을 쥔 손이 떨렸다. 저녁 무렵 아내가 조용히 물었다. 당신 이번 주에 어머니 가게 들를 거야? 아직 모르겠어. 우리 집안이 당신 일일이 챙기는 거 싫어하는 거 알지? 괜히 또 분위기 어색하게 만들지 말고. 그 말에 민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아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엔 그분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 대신 숨기라는 뜻이 담겨 있었다. 밤이 깊어가자 그는 베란다로 나와 담배를 꺼냈다. 불빛이 깜빡이며 손끝을 비쳤다. 머릿속엔 가게 문 앞에서 환하게 웃던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밥 잘 챙겨 먹어라, 민수야. 그 말 한마디가 어쩐지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한편 윤정이는 그날도 늦게까지 가게 문을 닫지 못했다. 비어있는 식탁 위에 아들이 앉아 있을 것만 같았다. 그녀는 국수 반죽을 밀며 중얼거렸다. 결혼하더니 연락도 줄고 밥도 잘 안 챙겨 먹고. 한숨이 밀가루 냄새에 섞여 퍼졌다. 그때 문이 열렸다. 강준호가 조심스레 들어섰다. 늦게까지 계셨네요. 손님 기다린 것도 아니고 그냥 소리 없는 집이 싫어서요.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물었다. 아드님 이야기 들으셨나 봐요. 네, 그 집 사람들이 저를 좀 불편해하나 봐요. 괜히 민수한테 짐 되는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끝은 떨렸다.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세상에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내주고도 정작 그 자식 곁엔 설 자리조차 없는 부모들이 있죠. 그의 말이 끝나자 윤정이는 그를 바라봤다. 그 눈빛엔 동병상련의 슬픔이 서려 있었다. 밖에서는 가로등 불빛이 비에 젖은 포장도로를 비추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상처를 안고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나는 부모로서의 그리움, 다른 하나는 부모로서의 죄책감. 그날 밤 윤정이는 잠들기 전 기도했다. 하늘이시여, 저 아이만은 부끄럽지 않은 인생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같은 시각 강준호는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서류 더미 위에 놓인 사진 한 장. 어린 시절의 딸 지훈이 웃고 있었다. 그는 사진을 천천히 접으며 속삭였다. 그 아이도 그 여인도 더 이상 외롭지 않게 해야겠다. 오전 햇살이 유리창을 비췄다. 윤정이는 가게 간판을 닦으며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루의 시작은 언제나 같았지만 마음 한켠은 요즘 이상하게 들떴다. 오늘은 그 사람 올까? 혼잣말처럼 내뱉은 속삭임이 공기 중으로 흩어졌다. 그때 문이 열리며 낯선 여자가 들어섰다. 단정한 블라우스에 깔끔한 바지, 눈빛이 깊고 또렷했다. 여기 혹시 박선호 씨 자주 오시는 곳 맞죠? 윤정이는 잠시 놀랐다. 선호 씨를 아세요? 네, 회사 동료예요. 점심때마다 자주 여기서 드신다고 하길래 궁금해서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어디선가 본 듯 낯익었다. 윤정이는 알 수 없는 친근함을 느끼며 자리를 안내했다. 앉아요. 칼국수 괜찮아요? 좋아요. 선호 씨가 여기 국수가 맛있다고 늘 얘기하셨어요. 그녀의 이름은 지훈이었다. 하지만 윤정이는 몰랐다. 그녀가 바로 강준호의 딸이며 세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그 딸이라는 걸. 지훈은 식탁 위의 반찬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꺼냈다. 이 국물향 참 따뜻하네요. 어릴 때 이런 냄새 참 좋아했어요. 집밥이 그리울 땐 이런 게 약이에요. 맞아요. 요즘은 다들 비싼 음식만 찾지 사람 손맛을 잊고 살죠. 윤정이는 그녀의 말투에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다. 말끝마다 배려가 있었고 눈빛엔 외로움이 스며 있었다. 저 아이 뭔가 사연이 있구나.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지훈이 갑자기 물었다. 사장님, 혹시 자식 있으세요? 아들 하나요. 결혼해서 멀리 살아요. 보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보죠. 그럼 외롭겠어요. 외로운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잘 지내면 그걸로 돼요. 그게 부모 마음이죠. 그 순간 지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는 그 말을 곱씹었다. 그게 부모 마음이구나.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무뚝뚝함 속에 자라온 그녀는 처음으로 그 마음의 진짜 얼굴을 본 듯했다. 그날 이후 지우는 틈만 나면 그 가게를 찾았다. 직장 동료를 핑계로
혹은 우연을 가장해서 윤정이는 그런 그녀가 귀여웠다. 또 왔네요? 네, 여긴 마음이 편해서요. 그럼 오늘은 서비스로 수육 조금 드릴게요. 얼굴이 좀 피곤해 보여요. 감사해요, 사장님. 짧은 대화 속에서도 정은 쌓였다. 윤정이는 어느새 지훈을 딸처럼 대했다. 퇴근길에 따뜻한 보리차를 들려보내며 말했다. 밤엔 찬바람 드니까 이거 들고 가요. 젊은 사람들 요즘은 이런 거 안 챙기잖아요. 사장님, 진짜 엄마 같아요. 그 말에 윤정희의 눈이 순간 촉촉해졌다. 엄마라니, 내가 들은 말 중 제일 고운 말이네. 지우는 가게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녀의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아버지와의 거리감, 어릴 적 외로움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듯했다. 아버지 이분이라면 정말 괜찮을지도 몰라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아버지의 서재 문 앞에 서 있었다. 문틈 사이로 빛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속삭였다. 아버지 이번엔 제발 행복해지세요. 일요일 저녁 윤정이는 깨끗이 다린 원피스를 입었다. 손에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아들 민수의 처가댁에서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다는 연락이었다. 이번엔 잘 지내보자. 그녀는 몇 번이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졌다. 차가운 현관문이 열리자 집안에서 향수 냄새가 풍겨왔다. 넓은 거실, 반짝이는 샹들리에, 그리고 윤정이가 앉기엔 너무 번듯한 식탁이 있었다. 어머님 오셨어요? 며느리 수진의 말투엔 예의가 있었지만 눈빛엔 온기가 없었다. 장모는 건성으로 미소를 지었다. 아이고, 바쁘신데 일부러 오셨네. 어쩐 일로 이렇게 예쁘게 하고 오셨어요? 윤정이는 그저 웃었다. 그냥 오래간만에 뵙는 거니까요. 식탁 위에는 소고기, 생선, 와인까지 차려져 있었다. 윤정이는 눈이 부셨다. 하지만 한쪽 구석, 그녀 앞에는 작은 반찬 두세 개만 놓여 있었다. 장모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윤 여사님은 이런 거 잘 안 드시죠? 입맛이 좀 서민적이라 들었어요. 아, 저는 다 괜찮습니다. 그녀는 머뭇거리며 젓가락을 들었지만 손끝이 약하게 떨렸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세요? 문을 열자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강준호였다. 그는 작업복 대신 단정한 셔츠 차림으로 서 있었다. 아, 수리공 아저씨? 윤정희의 얼굴에 잠시 웃음이 번졌다. 죄송해요. 에어컨 부품이 남아서 전달하려고요. 그런데 식사 중이셨네요. 장모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에어컨 수리공이요? 이런 데까지요? 수지는 민수를 힐끔 쳐다봤다. 엄마, 그냥 인사만 하고 가시게 하자. 그러나 윤정이는 급히 일어섰다. 괜찮아요. 잠깐 이야기만 하고 금방 갈 거예요. 강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장모가 일부러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요즘은 수리공도 참 교양 있게 말하네. 어디 학원 다니시나 봐요? 옆자리에서 웃음이 새어나왔다. 윤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만하세요. 어머, 내가 뭐 잘못 말했나? 그녀의 태도는 여전히 미소를 품고 있었지만 말끝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강준호의 손이 식탁 밑에서 움찔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윤정이를 바라봤다.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저야 뭐 익숙한 말들이죠.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그의 눈빛이 바뀌었다. 식사가 끝난 뒤 윤정이는 문 앞까지 배웅을 나섰다. 오늘은 정말 죄송했어요.
괜히 오시게 해서. 사장님이 왜 죄송해요. 사람의 품격은 말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잠시 그녀의 손을 바라봤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누가 뭐래도 전 사장님 존경합니다. 그 한마디에 윤정희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런 말 너무 오랜만이에요. 그가 골목길로 걸어나가자 윤정희는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그녀의 뒤에서는 웃음소리와 식탁의 잔소리가 이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문 밖 공기만은 달랐다. 그곳엔 조용한 위로와 폭풍 전의 정적이 흘렀다. 멀리 걸어가던 강준호의 걸음이 멈췄다. 그의 눈빛엔 더 이상 웃음이 없었다. 사람을 이렇게 모욕하는 자들 내 손으로 끝내야겠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셔츠 자락을 흔들었다. 그의 안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회장의 냉정함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밤은 깊었지만 강준호의 집무실 불은 꺼지지 않았다. 책상 위엔 하청업체 명단이 담긴 두꺼운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다. 그는 서류를 넘기던 손을 멈췄다. 세명테크 주식회사 대표 이도현.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식탁 위에 조롱 섞인 웃음이 떠올랐다. 장모님이 음식점 하신다면서요? 그래도 칼국수라 다행이에요. 그 말이 귓가에 다시 박혔다. 강준호의 눈빛이 서서히 차가워졌다. 보고서를 덮은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회사, 바로 민수의 처가댁이었다. 그녀를 모욕하던 사람들이 자신이 수십 년간 일궈온 회사의 이익을 나눠 먹던 자들이었다. 그는 의자를 밀치며 일어섰다. 밤하늘을 향해 열린 창문 너머로 어두운 도심의 불빛이 깜빡였다. 이게 세상이란 거지. 그의 낮은 목소리는 공기 속으로 사라졌다. 잠시 뒤 그가 책상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만년필 하나가 있었다. 그가 가장 중요한 계약서에만 서명하던 펜이었다. 그는 그것을 손에 쥐며 속삭였다. 이번엔 돈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결정을 해야겠군. 책상 위 인터폰이 깜빡였다.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이도현 사장이 내일 오전 미팅 요청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계약 검토부터 중단하세요. 예. 이유가 하청 계약 전면 재검토. 지금 당장.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서늘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찢어냈다. 계약서, 협력서, 지속거래 명세표, 모두 그들의 교만을 상징하는 종이 조각들이었다. 사람을 업신여긴 대가가 어떤 건지 이제 알게 될 거야. 그때 전화가 울렸다. 윤정이었다. 강준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 통화를 받았다. 선호 씨, 내일 장사 잘 되면 좋겠네요. 요즘은 손님이 뜸해서 걱정이에요. 그의 굳었던 얼굴이 잠시 풀렸다. 사장님, 내일은 분명 좋은 하루가 될 겁니다. 그래요? 왜 그렇게 확신해요? 그냥 그런 예감이 들어서요. 전화를 끊고도 그는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남았다. 따뜻하고 단단했다. 이 여인은 모욕을 받으면서도 품격을 잃지 않았다. 그게 진짜 강함이지. 그는 창문을 닫았다. 바깥의 바람이 점점 세게 불어오고 있었다. 폭풍이 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폭풍은 그가 직접 일으키는 것이었다. 책상 위의 서류는 모두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메모 한 줄을 남겼다. 내일 세명테크 계약 파기 통보. 그 순간 그의 눈빛엔 오래된 회장의 냉정함이 다시 피어났다. 그러나 그 냉정함 뒤엔 한 여인을 향한 따뜻한 정의가 타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한도그룹 본사 18층 회의실. 넓은 유리창 너머로
비각엔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테이블 한쪽엔 세명테크의 대표 이도현과 그 측근들이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강준호 회장이 조용히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회장님, 이번 납품건은 기존 단가보다 이익률이 낮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 품질을 유지했단 걸 아시잖습니까? 이도현의 목소리엔 억울함보다 불안이 섞여 있었다. 강준호는 서류를 덮었다. 품질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문제는 신뢰입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다. 비서가 조용히 다른 서류철을 내밀었다. 그 안엔 세명테크의 납품 지연, 원가 부풀리기, 내부 비위 사례가 정리돼 있었다. 그러나 그건 단지 표면이었다. 그가 이 자리를 만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사람을 평가할 땐 기술보다 태도를 봐야 합니다. 그는 이도현을 정면으로 바라봤다. 지난주 한자리에서 당신이 한 말을 들었어요. 국수집 장모라 창피하다고. 순간 이도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농담이었습니다. 농담으로 사람을 깎아내리는 자는 결국 신뢰도 농담처럼 여깁니다. 그의 말이 칼날처럼 회의실을 가르며 흘렀다. 주변에 앉은 임원들이 숨을 죽였다. 강준호는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한도그룹은 오늘부로 세명테크와의 모든 계약을 해지합니다. 그가 펜을 들어 서명하자 종이 위로 잉크가 서늘하게 번졌다. 회장님, 잠깐만요. 이건 오해야요. 저희도 사정이라면 당신들이 밥 먹으며 웃던 사람에게 물어보시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사람을 무시한 기업은 결국 사람에게 버림받습니다. 이도현은 손을 덜덜 떨었다. 회장님, 그 여자가 누군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준호의 시선이 그를 꿰뚫었다. 그분은 내게 인간의 얼굴을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회의실 안이 정적에 잠겼다. 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묵직한 서류철이 탁하고 닫히는 소리가 메아리쳤다. 그 순간 세명테크의 몰락이 시작된 것이다. 회의가 끝난 뒤 비서는 조심스레 물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저 회사 10년 넘게 거래한 곳인데 10년이면 충분하지. 그는 창가로 다가가 도심을 내려다봤다. 햇살이 빌딩 유리를 비추며 눈부시게 반사됐다. 사람은 바람 앞에 촛불 같지만 정의는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지. 그의 손에 쥐어진 펜이 아직 따뜻했다. 그 잉크의 마지막 흔적은 단순한 서명이 아니라 누군가의 존엄을 대신한 선언이었다. 그날 오후 세명테크 본사로 계약 해지 공문이 전달됐다. 서류를 받아든 이도현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다. 사무실 안엔 침묵만이 흘렀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그의 귀에는 어제의 비웃음이 메아리쳤다. 칼국수라 다행이지 순댓국이었으면. 그 말이 스스로를 찢어먹는 듯했다. 멀리 윤정희의 작은 가게 앞에선 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손님에게 따뜻한 국수를 내밀고 있었다. 오늘은 육수가 잘 됐네. 그녀의 미소는 평온했지만 그 뒤에서 한 남자는 조용히 세상의 균형을 바로잡고 있었다. 며칠 뒤 세명테크 회의실. 분위기는 살얼음판이었다. 장인은 이도현 사장이며 얼굴은 핏기가 사라져 있었다. 책상 위엔 한 장의 서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한도그룹과의 모든 계약 해지 통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거래가 끝났답니다, 회장님. 부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손에 쥔 문서를 내밀었다. 납품 전량 취소에 위약금까지요. 이도현은 몸을 굳혔다. 그의 머릿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그 회장이 왜 이런 결정을 했지? 누군가 중얼거렸다.
며칠 전 회의 때 뭔가 눈빛이 달랐어요. 마치 오래 참고 있던 사람처럼. 이도연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러면 우린 끝장이야. 다음 달 납품금도 직원 월급도 다 막혀. 회사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는 급히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회장님께 연락해. 무슨 오해라도 있었을 거야.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건 짧은 한 문장뿐이었다. 회장님께선 더 이상 미팅 의사가 없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사무실 안의 공기가 식었다. 누군가는 의자를 밀치며 외쳤다. 우린 끝났어. 서류 더미가 바닥에 쏟아졌고 하얀 종이들이 바람에 흩날렸다. 그날 저녁 이도연의 집 식탁엔 긴 침묵만이 흘렀다. 아내는 얼굴이 굳어 있었고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 혹시 다른 회사랑 연결해보면. 그럴 여유가 어딨어. 한도에서 우리랑 거래 끊으면 다른 데서도 줄줄이 끊긴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두려움으로 갈라졌다. 그때 민수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아버님, 혹시 회장님께 직접 찾아가 사정 말씀드리면.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내 장모가 음식점 한다고 우리 체면이 다 떨어졌잖아. 그 수리공이랑 같이 다니는 사람 말이 회사 귀에라도 들어갔으면 어쩌려고. 그 말에 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수리공이라뇨? 무슨 말씀입니까? 그 여자랑 어울려 다니는 남자 있잖아. 그게 누구든 간에 그 이후부터 일이 꼬였단 말이야. 민수의 머릿속이 멍해졌다. 어머니의 가게, 그리고 그 수리공. 항상 조용히 미소 짓던 그 남자가 떠올랐다. 설마.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며느리 수진이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내가 뭘 했어요? 당신 어머니 그만 좀 챙기라니까. 이게 다 시작이 그쪽이야. 민수는 조용히 일어섰다. 그만하세요. 어머니는 아무 잘못 없어요. 그 말에 장인이 비웃었다. 그래, 착한 말 잘하네. 근데 세상은 그딴 감정으로 안 돌아가. 넌 이제 그 여자의 아들이란 꼬리표로 같이 무너질 거야. 그날 밤 민수는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그는 주먹을 쥐고 허공을 바라봤다. 엄마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미안해하지 마요. 멀리서 번쩍이는 네온사인이 비쳤다. 그 불빛 속 그의 결심은 서서히 굳어지고 있었다. 이제는 내가 엄마를 지켜야겠다. 그 시각 한도그룹 회장실. 강준호는 창가에 서 있었다. 서울의 야경이 거대한 유리창에 반사됐다. 그의 뒤에서 비서가 보고했다. 세명테크 측 오늘부로 본사 계좌가 압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늦었지만 세상은 이제 조금은 공평해졌겠지. 그의 손엔 윤정이가 건넸던 보리차 컵이 있었다. 아직도 그 따뜻함이 남아 있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의 균형이지. 그날 저녁 비가 다시 내렸다. 윤정이는 가게 문을 닫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연일 이어진 비는 지붕을 두드리고 하수구로 흘러들며 낮은 울음을 냈다. 그녀의 마음도 그 울음과 다르지 않았다. 며칠 전부터 가게 앞을 지키던 낯선 기자들과 카메라들. 그들은 그녀의 얼굴을 찍으며 말했다. 여기 회장님 애인 맞죠? 그 수리공이 사실은 한도그룹 회장이었다면서요? 그녀는 그 말에 숨이 막혔다. 그날 밤 강준호가 가게 문 앞에 섰다. 그의 얼굴은 비에 젖어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사장님,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윤정이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문을 닫았다. 모두 사실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담담했다. 수리공이라는 건 다 거짓이었죠? 강준호는 한참을 침묵했다.
미안합니다. 처음엔 그냥 사람 냄새가 그리워서였습니다. 그날 당신의 미소를 보고 이상하게 숨이 쉬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처음엔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당신을 만날수록 내 이름이 짐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윤정이는 손을 모은 채 고개를 떨궜다. 난 그냥 평범하게 밥 짓는 여잔데요. 그런 사람을 두고 왜 그런 무모한 일을 했어요? 그녀의 눈가가 젖어갔다. 당신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세상이 잊은 인간의 품격을 당신은 밥 한 그릇으로 보여줬어요. 그 따뜻함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비가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소리가 가게 안을 메웠다. 그럼 내 아들은요? 내 가족은요? 당신 때문에 그 사람들 회사가 망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 말에 강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건 내 책임입니다. 그들을 벌한 건 윤정희 씨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잃어버린 존중을 되돌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그의 눈빛엔 후회도 연민도 아닌 순수한 진심이 있었다. 사람을 이용한 건 잘못이에요. 하지만 거짓 속에서도 진심이 있었다면 그건 또 다른 용서의 모양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다. 처음엔 미웠어요. 내가 바보가 된 것 같아서. 근데 이상하죠. 선호 씨 아니 회장님. 이름이 뭐든 간에 내 마음이 변한 건 사실이에요. 그는 천천히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거칠었다. 내가 그날 고친 건 에어컨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소. 윤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래요, 나도 알아요. 그날 내 인생의 찬바람도 멈췄다는 걸.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두 사람의 세상에 맑은 빛이 번졌다. 거짓에서 피어난 진심, 그것이 두 사람을 다시 하나로 묶고 있었다. 늦은 오후 윤정희의 가게엔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다. 비가 멎은 지 며칠, 오랜만에 따뜻한 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국수를 삶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하늘도 이제 좀 마음이 풀렸나 보네. 그때 문이 조심스레 열렸다. 문간에 선 사람은 지훈이었다. 평소보다 수수한 옷차림, 손에는 조그만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윤정이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어머, 지훈 씨 어떻게 여길? 지훈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숨길 게 없어요. 사장님께 아니, 어머니께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그녀는 꽃다발을 내밀었다. 라벤더 향이 가게 안을 채웠다. 윤정희의 손끝이 떨렸다. 지훈아, 너 알고 있었구나. 네. 아버지 이야기도 다요. 근데 미워할 수 없었어요. 사장님이 아니, 어머니가 너무 따뜻하셨으니까요. 윤정희는 순간 말을 잃었다. 눈물이 고였지만 애써 웃었다. 어머니라 부르기엔 내가 너무 부족하지 않니?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가 어릴 때부터 바라던 엄마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차가운 말보다 따뜻한 눈빛, 화려한 옷보다 손때 묻은 앞치마. 그게 진짜 엄마잖아요. 그 말에 윤정이는 결국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다. 고마워 지훈아. 그녀는 지훈의 손을 잡았다. 너한테서도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단다. 이 아이는 외로움 속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았구나. 둘 사이의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그저 두 여인의 마음이 같은 온도로 맞춰지고 있었다. 밖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이 살짝 웃으며 물었다. 아버지, 요즘은 자주 오세요?
어제도 왔다 갔지. 또 에어컨 핑계로. 에어컨이 아니라 마음 점검이겠죠. 둘 다 동시에 웃었다. 잠시 후 윤정이가 부엌에서 따뜻한 국수를 내왔다. 배고프지? 엄마가 끓여줄게. 그 말에 지윤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엄마. 그 단어가 입술을 떠나자 가게 안 공기가 달라졌다. 마치 오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스며드는 듯했다. 그녀는 국수를 한 젓가락 들며 말했다. 이 맛 어릴 적엔 이런 게 참 그리웠어요. 윤정이는 조용히 웃었다. 그럼 앞으로 자주 와. 그리운 맛은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될까요? 그럼. 난 이미 널 내 딸처럼 생각하고 있었는걸. 창밖에서 노을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다. 한쪽엔 수십 년의 외로움을 견딘 여인, 다른 쪽엔 사랑을 잃은 딸이 있었다. 이제 그 둘 사이엔 혈연보다 더 진한 정이 흐르고 있었다. 그 시각 멀리서 강준호가 조용히 가게를 바라보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이 웃으며 국수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게 내가 꿈꿨던 가족의 모습이었지. 노을빛이 그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그 순간 그는 세상의 어떤 부도 권력도 부럽지 않았다. 봄이 찾아왔다. 길가의 벚꽃은 만개했고 바람은 겨운에 닫혀있던 마음을 살며시 흔들었다. 윤정이의 가게 앞에도 하얀 꽃잎이 흩날렸다. 그녀는 새로 단장한 간판을 바라보며 살짝 웃었다. 정이분식 마음이 쉬어가는 집. 가게 문 위에는 새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었다. 오래된 기계 대신 반짝이는 새 제품. 그녀는 리모컨을 눌렀다.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 천천히 흐르며 벽면에 걸린 사진들을 스쳤다. 사진 속에는 강준호, 윤정혜, 그리고 지윤이 함께 웃고 있었다. 그날은 두 사람의 결혼식 날이었다. 작고 조용한 예식장이었지만 그 안엔 세월의 진심이 가득했다. 하객들은 많지 않았다. 지윤이 신부의 손을 잡고 입장했고 민수는 옆에서 묵묵히 어머니를 지켜봤다. 그의 눈엔 자랑스러움이 서려 있었다. 이 사람은 내 삶을 다시 살게 한 사람입니다. 강준호의 짧은 혼인 서약이 끝나자 모두가 박수를 보냈다. 그의 손이 윤정희의 손을 감쌌다. 오랜 세월 차가웠던 손끝이 이젠 봄 햇살처럼 따뜻했다. 결혼식이 끝난 뒤 그들은 가게로 돌아왔다. 윤정이는 식탁 위에 커다란 냄비를 올려놓고 웃었다. 결혼식이라고 해서 뭐 거창할 게 있나요? 사람 냄새 나는 밥상이 최고죠. 강준호는 웃으며 젓가락을 들었다. 역시 여기가 내 집이요. 집이라뇨. 이젠 우리 집이에요. 지훈이 그 옆에서 장난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이제 진짜 어머니한테 혼날 일 많으시겠네요. 그건 기꺼이 감수하겠지. 모두가 웃었다. 그때 에어컨에서 바람이 한 번 세게 불었다. 윤정이가 놀란 듯 고개를 들자 강준호가 리모컨을 들고 장난스럽게 말했다. 고장 난 줄 알고 확인했소. 이젠 이 집엔 찬바람이 불 틈이 없겠군. 그 말에 모두가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바람은 테이블볼을 살짝 흔들며 마치 축복이라도 하듯 따뜻하게 흘러갔다. 윤정이는 조용히 손을 모았다. 이 바람이 오늘만큼만 따뜻하면 좋겠네요. 괜찮을 겁니다. 강준호가 답했다. 고장나면 내가 또 고치면 되니까. 밖에서는 아이들이 벚꽃잎을 모아 던지며 웃고 있었다. 하얀 꽃잎이 문틈으로 들어와 식탁 위에 떨어졌다. 윤정이는 그것을 조심스레 손끝으로 쓸어 담았다. 이 봄이 참 길게 갔으면 좋겠네요. 강준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봄은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에어컨은 여전히 부드럽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 바람 속에서 두 사람의 지난날의 겨울이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계절이 그들의 삶 속에 완전히 자리 잡았다. 저녁 햇살이 천천히 골목길을 덮었다. 윤정이의 가게 앞 화분엔 새싹이 돋아 있었다. 그녀는 물을 주며 고개를 들었다. 하늘은 맑았고 공기는 부드러웠다. 이제 정말 봄이구나. 그녀의 미소는 오랜 세월의 고단함을 녹여낸 사람의 얼굴이었다. 가게 안에는 여전히 익숙한 풍경이 있었다. 국수 냄비에서 김이 오르고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있었다. 이젠 늘 한자리를 지키는 손님이 있었다. 강준호였다. 그는 소박한 셔츠 차림으로 식탁에 앉아 있었다. 신문을 읽는 척했지만 시선은 늘 그녀에게 머물렀다. 윤정이가 그에게 다가가 물컵을 놓았다. 오늘도 에어컨 소리 듣고 오셨네요? 그 소리가 좋아서요. 조용하고 사람 사는 소리 같아서. 그녀는 웃었다. 이제 그 기계는 완벽해요. 더 이상 손 뗄 데도 없어요. 강준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물었다. 사람의 마음도 고칠 수 있나요? 윤정이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고친다기보다 다시 따뜻하게 데워주는 거겠죠. 식은 마음도 온기가 닿으면 다시 움직이니까요. 그는 그 말을 곱씹듯 되뇌었다. 온기. 그 단어가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자 가게 안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그날 오후 지훈과 민수가 함께 가게로 들어왔다. 민수는 국수를 먹으며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요즘은 행복해 보여요. 윤정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행복은 특별한 게 아니야.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전부야. 지훈이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엄마,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윤정이는 그 손을 꼭 잡았다. 그래, 우리 다 같은 식구지. 창밖에서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햇살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 식탁 위를 물들였다. 그 빛 아래 세 사람의 웃음이 겹쳐졌다. 그 웃음은 고요했지만 단단했다. 그 어떤 화려한 성공보다 더 빛나는 평범한 기적이었다. 저녁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다. 가게 불이 꺼지고 남은 건 미약한 조명 하나뿐이었다. 윤정이는 카운터에 앉아 하루 매출을 정리했다. 그녀의 곁으로 강준호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매출보다 더 귀한 걸 많이 벌었네요. 뭔데요? 웃음이요. 그녀는 피식 웃으며 장부를 덮었다. 그건 내일도 벌 수 있겠죠. 그럼 내가 매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의 농담에 그녀가 고개를 젓자 둘 사이로 바람이 스쳤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오래된 봄 냄새가 섞여 있었다. 문 앞에 걸린 간판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정의분식 마음이 쉬어가는 집. 그 문장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겹쳐졌다. 그들은 천천히 불을 끄고 문을 닫았다. 밖에서는 아직도 벚꽃잎이 흩날리고 있었다. 그 순간 강준호가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진짜로 고칠 게 없네요. 윤정이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그래요. 이제 마음도 완전히 따뜻해졌죠. 바람이 한 번 더 불었다. 가게 안에서 부드럽게 돌아가는 에어컨의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두 사람의 계절은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진심의 봄으로 흘러가고 있었다.